오늘 낭독할 책은 엄마는 아이의 첫 번째 의사입니다. 지은이 백재영. 용인 청명한의원 원장. 딸, 아들, 딸, 세 아이를 둔 아빠이자 23년차 한의사다. 원광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마쳤다. 네, 이 목차는 1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출판사 협찬으로 책 낭독하겠습니다. 책을 보내주셨어요. 1장 체력 저하가 원인, 2장 소화 기능이 만병의 근원, 3장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할 때, 4장 두통, 어지러움, 멀미를 호소할 때, 5장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6장 키가 자라지 않을 때, 7장 열이 날 때, 8장 비염이 있을 때, 9장 감기에 걸렸을 때, 10장 감기 예방하는 생활 습관, 11장 기침이 심할 때, 12장 축는 쪽으로 힘들어할 때, 13장 중이염이 문제일 때, 14장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생활 습관, 15장 부모님이 한의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 체력 저하가 원인 요거거든요. 네, 요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도 체력 저하가 되면 안 되겠죠. 낭독해 보겠습니다. 체력 저하의 원인. 늦게 자는 습관으로 체력이 약해진 경우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늦게 자는 습관입니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11시가 넘어 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회복 속도는 또 매우 빠른데요.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학원을 여러 곳 다녀도 일찍 자기만 하면 전날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에 일어나면 쌩쌩합니다. 하지만 많은 활동으로 쌓인 피곤을 충분히 회복할 만큼 수면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밥맛이 없을 테니 밥 안 먹는다고 해서 부모님의 목소리는 커지고 겨우 시간 맞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기 바쁩니다. 일찍 자려고 했는데도 아이가 잠을 안 자려고 해요. 할 일이 많아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항변하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누가 길러주었을까요? 부모님이 늦게까지 TV를 켜놓거나 재미있는 놀거리가 많은 상황에서 아이만 들어가서 자라고 하지는 않았나요? 낮에는 놀다가 밤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공부하느라 늦게 자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명장면이 참 많은 영화지만 그 중에서 다음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시간이 되니 1층 거실에서 칠남배가 So Long Farewell 노래를 부르며 각자 2층 자기 방으로 자러 갑니다. 칠남배 중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당연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파티 중이고 떠들썩한데 아이들만 일찍 자러 간다고?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늦게 자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 떨어지면 아이들은 하나둘씩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갔고 TV에서 9시 뉴스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어김없이 달에서 토끼가 방아를 찌는 화면과 함께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 그러면 당연히 자라가야 하는 줄 알았고 취침 시간은 늦어도 9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놀거리, 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TV, 다양한 영상 채널, 컴퓨터 게임, 유튜브, 스마트폰에 시간을 뺏깁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밀린 학교 숙제나 학원 과제를 하다 보면 9시 전에 잠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는 노느라 바빠서 당시에는 피곤을 못 느끼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기도 힘들어합니다. 부모님도 하루 일과를 정리해야 하는데 아이가 늦게 자니 부모님 취침 시간도 늦어지게 됩니다. 활동량이 너무 많아 체력이 약해진 경우, 그 다음에는 아이의 활동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녀온 후 태권도나 수영 같은 운동, 영어, 수학학원, 악기나 미술학원 등에 바쁘게 다니죠. 우리 애는 학원 별로 안 다녀요 라고 말씀하셔도 하루에 서너 개 학원은 기본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하는 활동과 학원 수업을 그대로 따라해본다면 어떨까요? 하루도 안 되어 지쳐 쓰러질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과 틈만 생겨도 이야기하고 떠들고 움직이고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오후까지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내고 오면 그걸로도 이미 체력이 충분히 소모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학원에 가서 집중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몸을 움직여 땀을 내고 집에 옵니다. 그 후에는 부모님이나 형제와 함께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남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힘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욕심 때문에 내 아이의 체력 상태를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발달이 활발한 시기여서 체력이 약해진 경우. 아이들은 체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기에 그렇습니다. 뼈가 굵어지고 길어져야 하고 근육과 인대의 크기와 무게도 증가해야 하고 오장육부 기관들도 처져야 하기에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은 체력이 약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애는 힘든 운동을 하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일도 없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도 항상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정상 컨디션으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다른 하나는 성장이 활발한 시기여서 크느라 늘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아이만 나무라고 아이는 잘못한 것도 없이 혼나는 일이 생깁니다. 체력이 이미 바닥이라면 한약의 도움을 받으면 좋고, 성장하느라 피곤하다면 더 많이 재우고 활동량을 줄이면서 힘든 시기나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은 출판사 협찬으로 책 낭독을 해봤습니다. 책을 좀 보내주셨고요. 엄마는 아이의 첫 번째 의사입니다. 일부를 낭독했습니다. 지은이 백재영 출판사 끌리는 책.